두산중공업이 오늘장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유상증자 관련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볼 건데, 요것도 이제 약간은 좀 교육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신고가와 신저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고가와 신저가가 됐을 때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이 오늘 급락한 이슈는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는 보통 주가를 하락시키는 이슈죠. 주식수가 많아진다는 건 주당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유상증자는 주가 하락을 불러옵니다. 근데 유상증자도 때에 따라서 달라요. 만약에 그 기업의 자금 사정이 나쁘지 않았고 신산업을 위한 투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면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 낙폭이 제한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이슈가 뭐죠? 재무구조 개선이거든요. 유상증자가 나오면은 사실 유상증자는 거의 악재예요. 근데 무조건 이건 무조건 악재다,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뭔가 자금을 조달해서 뭔가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유상증자로 주가가 하락해도 밑꼬리 달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일단 돈을 마련해서 그 안 좋은 자금 사정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상증자를 했다고 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변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재무구조 안정 정도인 거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신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무구조 개선 이슈로 인한 유증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두산그룹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으로 두산그룹주는 재무구조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런 부분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요 이제 두산그룹주라고 볼 수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밥켓,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그룹주의 재무구조 전체가 안 좋다 보니까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종목도 급락 이후에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고, 어쨌든 이번 내용을 보면 두산중공업이 일반 공모 방식으로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라는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주주 배정 이후에 일반 공모 방식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자 배정 유증이랑은 완전 다릅니다. 3자 배정 유증은 인수주체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보통 주식시장이 호재예요. 근데 일반 공모 유증은 단순히 일반 투자자를 중심으로 돈을 좀 모집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그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한 3,500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로 자금을 일단은 5천억 정도 마련을 하고 추가로 3,500억 정도, 그래서 한 1조 정도 가까이 마련을 해서 재무구조를 좀 개선시키겠다, 이렇다는 거고, 사실 두산중공업은 아마 증자를 할 것이라고 증권가에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규모가 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약간 좀 쇼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 유상증자로 인한 호재와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 요인을 보면, 부정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행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한 주의 가치가 희석돼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급락하는 것이고, 근데 긍정 요인은 뭡니까? 이번 유증과 자금 조달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부정에 대한 요인이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주식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원칙 정도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 투자분들께도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52주 신고가는 무조건 홀딩, 52주 신저가는 무조건 매도.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이라고 한 건 그만큼 또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52주 신고가를 갔다는 건 뭡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 안에 그 종목을 매수한 사람 중에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1년 내 최고가니까.
그쵸? 심플하거든요. 물린 사람이 없으니까 매물이라는 게 없어요. 누가 조금만 사주면 주가는 팍팍 오르는 구조거든요. 그게 52주 신고가 종목이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더 달려나가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때렸다. 1년 내 최고가예요. 나도 이익을 보고 있겠죠, 아마도. 그리고 1년 안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99.9% 이익을 보고 있겠죠. 매물이 없다는 거. 작은 매수에도 쭉 끌어 올려집니다. 52주 신저가는 이제 반대란 말이죠. 52주 신저가라는 건 뭐예요? 1년 안에 최저가예요. 그럼 1년 안에 그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다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1년 안에 매수한 사람은 99.9% 물렸어요. 그쵸? 그러면은 주가가 반등을 한다고 해도 반등에 대한 힘이 약해요. 왜? 반등하려고 하면 본전에서 계속 매도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걸 끌어당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52주 신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52주 신저가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겁니다. 근데 두산중공업을 보시면은 이게 52주 신저가예요. 그쵸? 52주 신저가가 왔죠? 1년간을 보면은 이제 2월달부터 그러니까 한 요 정도가 1년인데 1년 내 최저가를 오늘은 이제 당연히 최저가고 오늘 이전에도 사실 최저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52주 신저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더 급락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예측해보자면 어때요?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어쨌든 높아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일단 매도한 다음에 보시는 게 좀 유리하겠죠. 근데 급락한 종목을 손실을 많이 보고 매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자산이 깎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손절매라는 건 저도 어려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 가능성,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높은 가능성에 대한 투자입니다. 근데 52주 신고가는 그 위치에서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70-80% 이상이에요. 52주 신저가도 그 위치에선 떨어질 가능성이 70-80% 이상이에요. 그럼 가능성을 본다면, 그리고 이제 손절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시려면 이런 개념이에요. 손절하면은 보통 그 종목을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이거는 뭐 무조건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주식은 매도한 다음에 다시 살 수 있거든요. 내가 매도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유연하게 다시 사면 돼요. 굳이 위험한 위치에서 계속 가져가지 마시고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바닥권에서 좀 올라갈 것 같아 이번엔 다시 사면 됩니다. 주식은 매수 매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면은 장 초반에 급락이 나왔을 때 급등도 비슷한데요. 급락이 나오면 10분봉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10분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져요. 당연하죠. 9시에 10분봉이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오늘은 유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터집니다. 그때 이제 이탈점을 10분봉 저가로 잡으시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오늘 10분봉 저가가 얼마예요? 8,250원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8,2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보겠다. 다만 8,250원을 이탈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겠다. 8,250원을 하향 이탈했다는 것은 장 초반에 이 종목을 저가 매수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물리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8,250원 밑에서는 매물이 팍팍팍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시면은 10분봉의 저가를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저가를 1차적으로 이탈하면 이번에는 그냥 좀 매도로 보자. 근데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하루 이틀 조금 더 볼까? 요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고가를 잡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10분봉의 고가를 한번 잡아보면은 고가가 지금 8,580원이란 말이에요. 고가가. 근데 만약에 이 8,580원을 오늘 뚫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빠르게 이 갭을 조금 더 메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10분봉에 발생했던 대량 거래량의 고가를 돌려냈다는 건 10분봉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이 구간으로 돌아서면서 매물대가 단기적으로는 소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10분봉의 저가와 고가를 잡는 것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심플하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용해요. 막상 매매를 해보시면 그걸 느낄 거예요. 갭상승이나 갭하락을 하실 때 10분봉의 고가와 저가를 잡고, 고가 돌파 시 이거 확실히 추가 상승, 저가 이탈 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매매 방법이나 매매 기법은 정말 많지만 그런 것들을 개인 투자분들께 알려드릴 때는 항상
인식률을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전문 용어를 쓰면서 어려운 기법을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따라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최대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반복해서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그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52주 신저가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개파락이든 갭상승을 했을 때 10분봉의 고가나 저가를 잡는 게 좀 유용한 매매 전략이 된다라는 점. 네,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